네, 잘 쉬었습니까? 이어서 14주차 이번 주차 마지막 차시 3차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그동안 집중하느라고 또 몸이 뻐근할 수도 있죠. 자, 이제 몸을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팔도 좀 이렇게 돌려보고, 자, 목도 좌우로 이렇게 한 바퀴씩 돌려보고 이렇게 좀 피로를 풀어보세요. 자, 어깨도 움직이고 허리도 돌려보고. 자, 해서 피로를 좀 떨쳐내고 뭐 길지 않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 집중해서 자, 이번 3차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 케플러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여기에 집중할게요. 자, 케플러의 법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케플러의 법칙은 태양계 운행에 관한 법칙이고요. 케플러는 제3법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이것과 관련된 지식 채널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티코브라의 유언입니다. 자, 사실 이 케플러가 이런 법칙을 정립한 데에는 그의 스승인 티코브라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코브라헤는 매우 경제력이 있는 그런 과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방대한 천문 연구 자료에서 많은 정보들을 분석해서 바로 케플러가 이런 태양계의 운행에 관한 법칙을 발견했던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요? 자, 과거에는 망원경 없이 눈으로 별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해도 심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눈으로 별을 관찰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놀랍게도 이런 정보를 방대한 자료를 관측했던 바로 과학자가 티코 브라헤입니다. 자, 그의 이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케플러 풀 네임은 요하네스 케플러인데요. 바로 이 케플러는 우주에 관한 이런 중요한 사실들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젊은 시절의 케플러의 모습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 찾아낸 것이 바로 이 타원 궤도라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이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운행은 완벽한 원운동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종교적이었지 과학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케플러는 원운동이라고 하기보다는 타원 궤도가 맞다라는 것이 찾아낸 것이죠. 타원 궤도가 조금 더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들 헨리 해성이라는 말을 들어봤을까요? 바로 해성은 이 지구에 궤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헨리 해성도요. 바로 이 헨리 해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타원 궤도라고 보여질 만큼 타원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타원 궤도가 조금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케플러가 정립한 제1법칙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그리며 돈다입니다. 즉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케플러의 제1법칙은 타원 궤도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바로 이겁니다. 그림과 함께 보니까 조금 더 그 의미가 더 와닿겠죠, 우리한테.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직선이 같은 시간 동안에 그리는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양과 행성을 연결하는 직선이란 곧 궤도 반지름이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자, 케플러의 제2법칙을 부르는 다른 명칭은 바로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이요. 자, 앞에 거는 타원 궤도 법칙, 제2법칙은 면적속도 일정의 법칙입니다. 적어볼까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면적 속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면적 속도란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자, 개념만 얘기한다면, 자, 면적 속도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 면적 속도란, 자, 면적 속도란 이렇게 태양과 행성을 잇는 직선, 즉 궤도 반지름을 쓸고 가는 속도를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속도를 면적 속도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여간 속도를 말합니다. 자, 그 면적이 항상 같다. 다시 말해서 가까울 때는 조금 빨리 움직이고 멀 때는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이런 관계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전문 용어로 표현하자면 각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아직은 이제 얘기하진 않아도 좋습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운동량이라는 걸 배웠죠. 운동량이 두 가지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직선 운동과 관련된 운동량을 우리가 선운동량인데 우리가 보통 운동량이라고 할 때는 이걸 말하고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이제 그 분류를 할 때 우리가 기초물리에서 이제 그 두 가지 레벨로 나눈다면 하나는 회전과 관련되어 있는 운동량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각도, 그렇죠? 회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운동량, 각운동량이 있습니다. 즉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그 선형 운동 혹은 직선 운동에서는 운동량을 배웠고 이걸 회전 운동에서는 각운동량이라는 형태로 물리량을 정의합니다. 그때 이 각운동량이 지금 이제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운동량 했을 때 바로 보존법칙이 성립했었죠. 마찬가지로 각운동량도 보존법칙이 있는데 바로 그 보존법칙에 따라서 지금과 같이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보존법칙은 자, 거리가 짧아졌을 때 속도가 빨랐죠? 자, 거리가 멀어졌을 때 속도가 느렸죠? 자, 무언가 하나가 빨라지면 무언가 하나는 느려집니다. 그러면 이 간에는 값이 같죠. 자, 이것이 각운동량 보존법칙인데요. 자, 지금은 우리가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고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엇까지? 자,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까지 이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세 번째 법칙이죠.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제3법칙인데요. 이것이 바로 주기와 궤도 반지름 타원이니까요. 혹은 장반경이라고도 하고요. 타원 궤도이기 때문에 긴 반지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주기의 제곱과 긴 반지름과 세제곱의 비례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것을 증명하는 방법도 간단한 방법이 있고 조금 정밀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정밀한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역학이라는 과목에서 또 배울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뉴턴의 이제 그 해석이 또 여기에 있습니다만, 자, 뭐 그것은 뭐 시험에 출제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는 이겁니다. 주기의 제곱이 여기에서 이 용어 중에 중요한 건 주기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반지름입니다. 그래서 주기의 제곱이 반지름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 주기가 우리 태양계 우리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수금지와 목토천, 천왕성까지 해서 이 행성들은 거의 원에 가까운 타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지름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주기와 반지름 세제곱의 비례관계 이거를 이제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케플러의 제3법칙이고요. 이것을 다르게는 조화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적어볼까요? 제3법칙은 자, 조화의 법칙입니다. 이 조화라는 말이 조금 낯선가요? 이 조화는 영어로는 하모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모니란 말 들어봤죠? 뭐 그래서 이 하모니를 이룬다 이런 말 듣잖아요. 이렇게 좀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조화고요.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조화롭다 이렇게 뭔가 불규칙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태양이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지구가 돌고 있는데 지구가 어느 날은 빨리 돌고 어느 날은 느리게 돌면 여기에 이제 이 행성에 있는 우리들은 가속도를 느끼기 때문에 지구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어느 날은 오른쪽으로 돌았다가 어느 날은 시계 방향으로 돌았는데 어느 날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이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그렇게 부조화스럽지 않고 항상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일정한 그런 그 주기를 가지고 그런 어떤 조화로운 운행을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런 그 운행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가속도를 느끼지 않고 마치 지구에서 지구가 이렇게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화의 법칙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리가 세 가지 법칙을 배웠습니다. 자, 사실 이 케플러는 물론 이 케플러의 스승인 티코 브라의 방대한 자료도 있었지만 자, 이 세 가지 법칙을 정립하기까지 30년의 세월을 이 법칙을 연구해서 알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법칙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1시간 전으로 다 이해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렵게 알아낸 법칙인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자, 이해하고 지나갑니다. 그만큼 많은 과학 정보들이 발견이 되었고 그 정보를 빨리 우리가 이해하고 그만큼 발전 속도가 빨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과학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빨라졌고 그만큼 과학의 진일보
구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 관측을 떠나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나요? 자,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이해했나요? 바로 이제는 이렇게 관측을 떠나서 자, 이렇게 직접 우주를 나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걸 교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자력으로 우주 로켓을 쏠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 세 가지 법칙에 관해서 이해를 해봤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입니다. 자, 제1법칙 뭐라고요? 타원 궤도의 법칙. 자, 제2법칙 뭐라고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제3법칙 뭐라고요? 조화의 법칙. 즉 주기제곱과 궤도 반지름 세제곱이 비례한다라는 관계식입니다. 자, 좀 크게 볼까요?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이 케플러 법칙 이 표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태양계에 행성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태양을 중심으로 궤도 운동하는 행성들이 있죠. 수금지와 목도천 해명. 자, 이제는 명왕성은 빠졌고요. 해왕성까지인데, 자,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자, 주기제곱과 궤도 반지름의 삼성의 비를 봤더니, 자, 어떻습니까? 이런 제각각인 평균 반지름과 질량들 사이에서 자, 주기도 매우 다릅니다. 그런데 태양으로부터 거리도 매우 다르죠. 그런데 이 비를 조사해 보면 자, 이건 거의 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같습니다. 그죠? 자, 2.9 얼마인데 자, 이 값을 보면 자, 매우 조화롭죠. 거의 같은 값으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규칙한 값들에 비해서 매우 규칙적이고 동일한 값을 갖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데 빠르게 돌았다, 느리게 돌았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왼쪽으로 돌았다, 오른쪽으로 돌았다.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았다. 이게 제멋대로 자기 이제 그 성질 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우 하모니를 이루면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편안하게 마치 우주가 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 안에서는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버스가 출발할 때하고 멈출 때 우리 몸은 뒤로 쏠리고 앞으로 쏠리고 막 이런 것이 심해지면 거기에 오래 있기가 어렵겠죠. 그러나 이제 출발하고 나면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그 관성에 의해서 그 안에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뭐 김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제 기차 타고 여행할 때 그 안에서 우리가 밥도 먹고 이렇게 물도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일정한 패턴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해서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7장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교수님이 이제 오늘 한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듭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복습한 내용이었죠. 자, 겉보기 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림으로 교수님이 설명했죠. 자, 이렇게 원운동이 있는데, 자, 이 원운동은 구심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구심력으로 물체가 이렇게 구심력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구심력을 갖고 있지만 자, 여러분은 이 안에 탑승하고 있는 탑승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자, 여러분은 구심력을 느끼기보다는 마치 누가 나를 밖으로 밀어낸다 이런 힘을 느낀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타고 혹은 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커브 구간을 돌 때 여러분이 그러니까 문 쪽으로 여러분이 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커브를 돌 때 바로 그런 힘을 여러분들은 원심력으로 생각하죠. 원심력은 가짜 힘이다. 물리적인 해석에서는 이것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이런 구심력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자, 이렇게 줄에 매여서 이런 장력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이렇게 회전할 때는 그 마찰력, 자동차의 바퀴가 지면과의 마찰력 때문에 그 마찰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마찰력이 없다면 예를 들어 미끄러운 빙판에 있다고 한다면 차는 궤도 운동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밖으로 쭉 밀려나겠죠. 자,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이렇게 장력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끈에 매달았을 때 혹은 마찰력이 그 역할, 자동차 바퀴가 마찰력을 가지고 있죠. 지면과의 마찰력일 수도 있고 혹은 접촉력은 아니지만 이 장힘, 즉 공간의 힘으로 중력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은 만유 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인력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 지구 중심으로 달이 돌거나 혹은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것도 우리가 구심력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심력의 역할은 무엇이 하나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중력이나 혹은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힘이 구심력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고 또 전자기학을 다룰 때는 바로 그런 힘을 또 그 장력의 역할을 구심력의 역할을 또 그 전자기력이 그 역할을 한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아직 그런 여러 가지 힘들이 구심력의 역할을 해준다.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심력은 여러 가지 힘이 그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중력 법칙 혹은 만유인력 법칙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유낙하 가속도 이건 뭐라 그랬죠?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포텐셜 에너지 있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던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만유인력으로 표현한 형태. 그렇죠?
자, 이런 중력 포텐셜 형태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탈출 속력이란 무엇이라고 그랬죠? 중력장을 벗어나기 위한 속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플러의 법칙, 세 가지 법칙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요. 자, 이번 주차 3차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